자, 그러면 우리 9단원 부교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7 맞나요? 좋아요. 자, 우리가 9단원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고 전개 에너지 생산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전자기 유도.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거나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변할 때 코일의 전류가 유도가 되어 흐르는 현상을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자석을 넣을 때 자기장이 강해질 때와 이제 자석을 뺄 때 자기장이 약해질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보게 되면 N극이 가까이 와요. N극에서 자기장이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코일 내부를 위에서 아래로 통과하는 자기장이 가까워집니다. 이 변화가 싫으니까 코일 내부를 아래에서 위로 통과하는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다 이렇게 생각하면 N극이 다가오는 게 싫으니까 여기에다가 N극을 유도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N극을 유도가 되니까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오니까 이쪽 방향에 자기장이 유도가 되려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멀리 할 때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으니까 여기에다가 S극을 유도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S극은 자기장이 들어가니까 유도되는 자기장은 위에서 아래로 코일을 통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흘러야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유도 전류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가 클수록 강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석을 빨리 넣을 때가 천천히 넣을 때보다 더 강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즉 변화가 크면 클수록 이 변화를 방해하는 유도 전류도 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필기를 하세요. 책 가져왔으니까. 네. 됐나요? 자, 그 다음 발전기입니다. 어떤 현상을 이용하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인 거고 자기장 속에 코일을 회전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코일 속에 이 자석을 회전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 지금 부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자기장 속에서 코일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리는 거를 터빈이라고 하고 터빈이 돌아갈 때 안에 있던 코일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되고 있겠죠? 자, 그럴 때 0도에서 45도, 45도에서 90도로 갈 때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합니다. 다른 말로 코일 내부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의 면적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 여기 자기장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코일면의 면적이 증가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증가하는 것도 변하니까 싫어요. 그래서 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 전류는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90도에는 최고치였다가 이제 135도, 180도로 이렇게 다시 회전을 할 때 자기장이 통과하는 게 세기가 약해지죠? 그게 싫으니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렇게 유도가 돼야 되고 전류의 방향을 보게 되면 얘는 지금 긴 쪽에서 짧은 쪽으로 흐르는데 90도가 지나니까 이제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변화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교류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럼 화력 발전 보도록 할게요. 물을 가열하여 끓이는 보일러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용 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입니다. 얘네들을 태워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이 증기로 인해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에너지 전환. 화석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그다음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그다음 터빈의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뭐 종류는 증기 터빈과 가스 터빈이 있는데, 증기 터빈은 방금 설명한 대로 물을 끓여가지고 고온 고압의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용량이 크고 주로 석탄을 사용합니다. 가스 터빈도 있는데, 가스 터빈은 연료를 태운 고압의 연소 가스를 직접적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얘는 증기를 돌린다고 하면, 얘는 가스를 태운 걸 이용해가지고 연소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돌려서 생산합니다. 발전 용량은 작고 천연가스와 같은 기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두 개 차이점 알겠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하얀색 종이에서 설명 안 했는데, 증기 터빈은 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을 돌리는 거고, 가스 터빈은 연료를 태운 고압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직접 돌린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복합 방식은 가스 터빈과 증기 터빈 방식을 결합한 발전인데, 가스 터빈에서 방출하는 고온의 연소가스로 한번 터빈을 연소가스로 이제 물을 가열해서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터빈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핵 발전. 핵 연료가 핵 분열하고 이때 발생한 열로 물을 가열하는 원자로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로 구성이 됩니다. 사용 연료는 우라늄과 같은 핵 연료를 사용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 핵 연료의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얘가 수증기의 운동 에너지, 터빈의 운동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전력이 수송되는 과정인데, 전력을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였던 걸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손실 전력. 송전 과정에서 송전선의 저항에 의해 1초 동안 열로 없어지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손실 전력이라고 합니다. 왜 1초로 나누었어요? 전력 자체가 시간당 소비하거나 만들어지는 전기 에너지의 값이 전력이죠. 그러니까 1초 동안 사라지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손실 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손실 전력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면, 송전 전력의 저항이 R이고 흐르는 전류가 I일 때 손실 전력 어떻게 구했어요? 그렇죠. I 제곱 R로 구했습니다. 적었나요? 네.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킵니다. 자, 그럼 송전 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VI. 그 다음에 손실 전력이 I 제곱 R이죠? 일정한 송전 전력으로 송전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R을 줄이거나 I를 줄이면 되는데, R을 줄이는 방법 세 가지 배웠었죠? 전기 저항이 작은 걸 바꾸거나 혹은 두껍게 하거나 초전도체를 이용하거나 이런 게 있어. 손실이에요. 다시 이쁘게 써줄게요. P 손실 됐나요? 자, 그러면 잘 보이죠? 아무튼 요건데, 이거를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많이 불가능하니까 I를 줄이기 위해서 변전소에서 어떻게 해줘요? 얘가 일정하니까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I 값을 최대한 줄인 다음에 송전을 해주고, 소비지 근처에서는 고전압이 바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다시 전압을 낮춰줍니다. 이렇게 전압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변압기라고 합니다. 자, 변압기. 자, 구조는 사각형 모양의 철심의 양쪽에 전선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겨 있는 횟수가 다른 거예요. 알겠나요? 네. 현수해. 자, 어떻게 해주냐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다르게 하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압이 변합니다. 자, 코일이 많이 감을수록 전압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져요. 그렇죠. 전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일에 감긴 횟수와 전압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잘 보게 되면 잘 안 보이면 여러분들 혹시 부교재는 잘 나왔나요? 아니 여기 비슷해요? 그럼 선생님이 그 하얀색 종이에는 잘 그려놨으니까 그거 보면 되는데 여기가 I1, V1, 1차 코일 가문수 N1이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N2 가문수 전류 I2 그 다음에 여기가 V2 그 다음 2차 코일이고 여기 전류를 보게 된 방향이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이란 뜻은 뭐야? 왔다가 갔다가 하는 교류란 얘기겠죠. 교류여야지만 여기서 전류가 입력이 될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야지만 얘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화가 일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유도 전류가 만들어져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직류면은 이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일 때만 가능해요. 그 다음 얘는 N이 적고 얘가 N이 크네? 그럼 전압이 어디에서 높아지는 거야? 그치, N2에서 저 오른쪽에 높아지는 거 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전력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 전력량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손실 없이 전력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전력은 VI입니다. V1, I1, V2, I2 근데 이 값이 같아야 돼. 근데 여기에서 전압이 높아졌어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돼?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뭐랑 비례해? N이랑. N이 커지면 V가 커지니까 I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N과 V는 비례, N과 I는 반비례해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 1차 코일에서 공급되는 전력과 2차 코일에서 출력되는 전력은 이렇게 같습니다. 그래서 비례, 반비례 이런 거 잘 파악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 수송 방안. 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보다 소비 전력이 작을 때 여분의 전력이 그냥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분의 전력을 그냥 소모되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전달해주면 되겠죠. 자, 아무튼 생산한 전력을 거의 소비한 정도로 소비 전력이 커지면 또 발전기에 무리가 가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대규모의 정전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이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전선을 통해서 양방향 통신을 함으로써 전력을 수요에 맞추어서 적절히 공급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전기차 보급에 앞서 배터리를 충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다 적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는 전력 수송까지니까 여기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부교재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선생님이 나눠준 그 하얀색 종이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하얀색 종이 처음 나눠줄 때 뭐라 그랬죠? 플러스 알파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 있다.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설명하는 모든 내용을 다 담은 종이라 그래서 하얀색 종이가. 그래서 처음에 나눌 때 뭐라 그랬냐면 부교재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얀색 종이랑 차이가 있을 때 부교재를 기준으로 시험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알겠죠? 부교재 교과서 기준으로 시험 공부하면 되고 선생님이 거기에 계속 자세히 설명한 것은 선생님이 만든 이 하얀색 종이에는 우리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 출판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과서 출판사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많이 담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 혹시 빠진 내용이 있으면 다 담으려고 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 하얀색 종이를 보게 되면 거의 전 교과서에 빠진 내용이 거의 없을 거고 문제집 풀 때도 우리 부교재는 없지만 문제집 풀 때 필요한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모든 내용들을 가득 담아서 준 겁니다. 최대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내신 준비하는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부교재에 나온 내용을 기반으로 얘를 좀 더 선생님 설명 기억 안 났을 때 그 하얀색 종이를 보게 되면 설명이 잘 기억날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얀색 종이로 공부를 하고 부교재를 채울 때 부교재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없었죠. 근데 그 내용 그런 걸 원한 거예요. 알겠죠? 대신에 지금 내신 기간이니까 여러분들은
부교재랑 교과서를 기준으로 하고 대신에 이 공통적으로 이 전력 수송에 관한 거는 공통적으로 선생님이 나눠준 하얀색 종이로 다 설명하신다고 했어요. 알겠나요? 네. 이건 공통으로 다 하얀색 종이로 전력 수송 과정을 설명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전력 수송 과정은 이제 하얀색 종이도 같이 꼭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나요? 네. 혹시 시험 공부는 아직 안 했겠지만 시험 공부하면서 당연히 하고 있어요? 질문이 있습니까? 혹시 이거는 하얀색 종이에 없는데 이거는 부교재에 없는데 이건 하얀색 종이에 있어요. 뭐 이런 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부교재에 있는 거 위주로 공부하란 얘기예요. 맞죠? 여기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죠. 미소 좀 안 나와?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없지만 몇 가지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리소좀인데 궁금할까봐 설명해 준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예요. 몰랐는데. 뭐? 미소 좀 아닌데? 선생님 이거 골지체는 여기 있어요. 근데 궁금할까봐 설명한 거예요. 알겠죠? 골지체는 안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부교재 위주로 공부하고 약간 손해본 기분 아니에요? 손해라니요. 여러분들 내년에 생명과학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골지체 여기 있어요. 이제 자주 알겠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알겠어요? 발표해야 돼 우리?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징그러. 인지제 이중충이에요. 알겠죠? 신수성, 소수성 이거 다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선택적 투과성, 확산 설명했었고, 그쵸? 지금 봐도 부교재 하나 음. 자,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어요?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하얀색 종이 나눠준 거랑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는 부교재를 기준으로 하란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렇지만 부교재를 충분히 다 마스터하면 여러분들이 부교재 하얀색 종이를 충분히 마스터하면 여기서 모르는 게 없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혹시 이미 모르는 게 없다고 멋있는데. 이미 모르는 게 없으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 평가는 지금 통합과학 가르치는 4명의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거는 지금 부교재랑 교과서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전반 다 선생님이 하얀색 종이는 다 나눠주셨어요. 알겠죠? 대신에 어떤 개념이 안 나오는 게 있잖아, 부교재. 그거에 대한 설명은 또 이제 하얀색 종이를 보게 되면 더 상세하게.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실히 얘기하면 리소좀은 선생님만 가르쳤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그러면 리소좀이라는 개념 자체는 선생님만 가르쳤지. 그러니까 리소좀은 부교재 없으니까 이제 부교재 있는 것만 위주로 하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교재랑 이렇게 하면서 개념 자체가 부교재에 있는 건 당연히 하얀색 종이에 있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알겠죠? 근데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런 것들은 조금 가볍게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부교재 기준으로 하고, 대신에 지금 9단원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 종이로 전력수송을 다 설명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공통으로 설명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전력수송 과정은 하얀색 종이로 공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알겠나요? 네. 혹시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아직까지 없어요. 다음 주쯤에 쏟아드릴게요. 그래서 하십시오. 23문제 나오고요. 23문제 나오고 객관식 20개, 서술형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질문 개인적으로 DM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선생님이 아마 아마 저번 주까지는 다 대답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는 아무래도 시험 기간이고 하니까 이 DM은 나랑 마파를 한 일부 학생들만 나랑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쵸? 누구는 밤에 질문해서 나한테 물어볼 수 있지만 어느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는 약간 시험 공부하는데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질문은 학교 현장에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질문 있으면 학교에서 질문하기 좀 부담스러운. 그러면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그 앞에서 카톡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질문하고 5시 이후에는 그 소통 창구들은 몇몇 친구들한테만 열려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으니까 학교 내에서만 질문하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네.
시험에 대해서 질문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